자, 안녕하십니까, 차라TV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건물 하나를 통째로 거기에 있는 화장실 수는 총 16칸이었고요. 그 16칸 이제 리모델링, 다 본드 작업이었는데요. 그 16칸 리모델링 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영상을 이제 영상 찍기 위한 용도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이제 공사가 끝난 뒤에 보니까 이게 영상을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말한 것도 없고 시간에 쫓겨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쓸 게 없어서 이게 자막으로 어떻게 잘 될까 하고 영상 편집을 하는데 도저히 자막으로 이제 어떻게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말한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바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 설명드리고 이렇게 과정을 이제 빨리 감기 해서 이제 쭉쭉쭉쭉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요. 행여 이제 다음 기회에 정말 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이제 공사를 한다면 그때는 설명을 좀 더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빠르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설명을 해볼까요? 자, 가시죠. 자,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타일이나 뭐 본드나 뭐 벽타일, 뭐 바닥 타일, 뭐 코너비드, 압착, 시멘트 뭐 등등 이렇게 자재를 받아요. 자, 그리고 제가 타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뭐 화장실 하나를 하는데 타일을 몇 박스 시킬지 모르겠어요. 뭐 바닥 타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평수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이거는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로스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뭐 로스를 뭐 그냥 정확히 따진 다음에 요 정도? 난 10%, 15%, 20% 뭐 이 정도 로스 계산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이거는 공통적인데, 자, 첫 번째, 내가 계산할 곳의 사이즈를 재요. 그러면 미터로 재겠죠? 뭐 바닥을 잰다 그러면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이렇게 재겠죠. 미터로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해배라는 개념으로 변환을 해요. 해배, 보통 해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배라는 말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수로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 평대로 이제 타일을 이제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사이즈 미터로 계산한 다음에 해배로 환산하고 마지막에 평수로 산출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뭐 바닥이 뭐 1500에 250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냥 대충 1500에 25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500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1.5m, 2.5m니까 우리는 1.5, 2.5로 계산을 해야 돼요. 미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자, 1.5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2500이니까 2.5 1.5 곱하기 2.5 몇이죠?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기로 해볼게요. 1.5 곱하기 2.5는 자 3.75가 나와요. 그럼 이 3.75가 해배예요. 1.5 곱하기 2.5는 3.75 자, 1.5 곱하기 2.5는 3.75, 이게 3.75 해배예요. 해배인데 해배로 계산하는 타일도 있어요. 뭐 주방 타일에 우리 뭐 300에 100각짜리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박스에 뭐 1.2해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해배가 아니라 평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타일은. 네, 그러면 이거를 3.75를 이제 평수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곱하기 0.3025,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배에다가 0.3025를 곱해요. 0.3025를 곱해요. 그러면 3.75 곱하기 0.3025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 1.1343 뭐 저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1.134평인 거예요. 이게 한 1.1평, 1.2평, 뭐 한 평 조금 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뭐 바닥이 뭐 한 평이다 그러면 딱 요거에 맞춰서 뭐 타일을 시켜도 되겠죠.
로스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스는 계산하기가 좀 애매한 게, 화장실이 있는데 그 문이 있죠, 화장실 문. 그 문까지 계산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그 문 때문에 2박스를 내가 뭐 더 시켰다 이렇게 칠게요. 문 때문에 2박스를 더 시켰는데 이게 쌓여서,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16세대잖아요 16세대 2박스 하면은 나중에 32박스가 남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겠죠. 32박스 이거 뭐 반품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뭐 로스로 충분한 것 같다 하면 할 수도 있고, 난 너무 과한데 이거 나중에 또 옮기는 것도 뭐 일인데 또 차 불러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딱 맞추고 싶다, 뭐 이래서 뭐 로스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근데 뭐 한 칸, 2칸 하는 거에 대해서 로스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여유 있게 하시고 그냥 나중에 반품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타일을 다 붙였는데 완전 딱 맞았어요. 한 장도 안 남았어요. 딱 맞게 완전 잘 붙였어요. 딱 완전 맞았어요. 이거는 제 경험상 일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타일이 딱 맞았다는 거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타일을 이제 내가 중간에 깰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계산을 뭐 잘못하거나 뭐 중간에 하다가 뭐 내가 툭 쳐서 뭐 깰 수도 있는 거지만, 타일 자체로 하자만 올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타일을 딱 깠는데 구석에 이빨 나간 게 막 여러 개 있다거나 막 등등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타일이 모자르면 사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사오기 힘든 상황에 뭐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막 뭐 전화해서 퀵 서비스로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거 진짜 로스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타일은 진짜 조금이라도 무조건 여유 있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로스를 좀 생각보다 로스를 조금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뭐 반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연장에 내가 쟁여놓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완전 딱 맞게 타일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안 좋은 거다. 로스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평이 나왔다. 내가 바닥 붙일 곳을 2평이 나왔다. 근데 나는 뭐 어떤 타일이 뭐 몇 박스에 1평인지 2평인지 뭐 한 박스에 반평인지 뭐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그 타일 상자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타일 가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몇 평인데 몇 박스 필요하냐 그러면 이거 뭐 2박스에 1평짜리인데 뭐 이거 한 박스에 뭐 반평짜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시면 돼요. 네,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제 스카이를 불러서 스카이를 타고 옮기는 모습이죠. 네, 실제로 제가 타고 찍은 영상인데 높이는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 전선 때문에 저는 전기를 몰라요. 근데 이게 뭐 통신선은 닿아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막 감전돼가지고 사고 날까봐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타일을 이제 쭉쭉쭉 옮기죠. 네. 그냥 뭐 제가 설명할 거 없을 때는 그냥 영상 그냥 가볍게 그냥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드도 옮깁니다. 대충 이제 각 층별로 이제 나눠 놓는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공사 전이 이렇다, 건물이 이렇다 이러고 그냥 쭉 둘러본 거고요. 이게 꼭대기층 같네요. 철거는 이미 끝낸 상태고요. 여기로 스카이로 이제 그 자재들을 받은 거고요. 일단 사전 작업을 해요. 이 폼 쏜 거는 칼질은 옆에서 한번 앞에서 한번 하면 끝나요. 네.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훑을 때 있잖아요. 여기 쇠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갑 뚫고 손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따끔따끔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폼이 있는데 폼을 그냥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이제 타일을 폼에다가도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면을 만드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타일이 이 창 근처에 폼이 있는데 군데군데 깨져 있을 수가 있는데 타일에다가만 본드를 발라서 붙이면 약하기 때문에 폼에다가도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좋아요. 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폼에다가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작업, 이제 쇠 자르는 글라인더로 날릴 거 날리고, 뭐 그리고 뭐 이 칼날 달린 이 스크랩바로 밀 거 밀고, 뭐 칼블럭 같은 경우에 밀겠죠. 그리고 못 같은 거 조금씩 튀어나와 있으면은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시면 되고요. 타일 조금 깨져도 돼요, 망치로 두들길 때. 이거 유가는 지금 제가 제거를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한 거고, 이거 지금 제거 안 하고 바닥 작업하실 때 제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옆에 연장 있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네. 이제 본드 바르는 작업을 시작하죠. 본드 처음에 바를 때는 이 영상에서는 그냥 구석부터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나오는데, 구석부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쭉 펴바르고 그냥 하셔도 되고, 뭐 구석부터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뭐 저도 뭐 가운데서부터 막 펴바르고 구석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먼저 할 때도 있고, 할 때마다 좀 달라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 그건 아니니까요. 쭉쭉 펴발라 주세요, 그냥. 그리고 본드를 제가 지금 이 그대로 한국자식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좀 서늘할 때는 좀 많이 발라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날씨가 좀 더울 때는 이렇게 본드 통째로 이렇게 들고 벽에다 치죠. 벽치기라 그래갖고 그렇게 해놓고 막 갈가리질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갈가리질을 했을 때 겉말라서, 본드가 겉말라서 타일이 붙질 않아요. 하자시공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역량에 맞춰서 날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요. 보시면 벽에 묻히고 살짝 긁어서, 네, 한번 훑어주고, 또 안 나오네. 벽에 묻히고 살짝 긁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주시고, 이게 시약이라 그러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한번 훑어주는데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됐네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거는 좀 중요하다면은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갈가리가 있어요. 여기 갈가리가 있는데, 뭐 이게 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내가 갈가리로 벽에다가 본드 묻은 상태로 이렇게 쭉 긁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골이 막 생기겠죠. 이렇게 본드가 지나갔으니까 골이 생기죠. 근데 내가 이제 갈가리에 본드가 없는 상태로 이 골이 생겼는데, 여기를 또 긁고 또 긁고 또 긁었어요. 이게 2번, 3번, 4번이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벽에 있는 이 본드를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보기에는 좀 골도 생기고 좀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본드를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골이 되게 얇아져요. 골이 얇아졌다는 건 뭐냐, 이제 타일을 여기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게 내가 이 단차를 조정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적어드는 게 돼요.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데는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나와야 되는데 그 선택권이 많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본드가 있는 상태로 긁으면 여기 갈가리의 끝에다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본드를 또 묻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긁어줘요. 그래야 이제 골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없는 상태로 한 번 긁었다고, 한 번, 2번 긁었다고 해서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계속 이게 지났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너무 얇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한 번 지나갔는데 이 골대로 갈갈이 이 촘촘한 이거에 맞춰서, 골에 맞춰서 딱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본드 끝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주고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세로로 마지막에 긁었잖아요. 이게 정석적으로 하면은 가로로 긁는 게 정석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골이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면은 타일이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이렇게 아래로 처지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 더 세로로 하면은 그 세로 골을 타고 이렇게 조금씩 처진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그게 타일만 이렇게 촥 붙는다면은 그렇게 처지는 거를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제 팔이 가로로 긁으면은 뭔가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미는 느낌이 들어서 세로는 이렇게 쭉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건 개인의 선택인데 정석은 가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대각으로도 하고 세로로도 하고 손이 가는 대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 본드를 긁은 자리를 계속 긁으면 본드를 계속 갖고 오기 때문에 살짝 묻히고 한 번만 마지막에 골 이쁘게 딱 나올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한 번만 딱 긁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막 이쁘게 계속 해야지 막 계속 막 또 지나갔는데 막 미워 보여 또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막 펴바르고 긁을 때만 한번 이쁘게 딱 긁어주시면 끝나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타일 첫 장을 붙이죠. 첫 장을 붙이는데 여기서 제가 막 세게 안 눌러요. 뭐 고무망치를 쓴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까요? 멈추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릴게요. 자, 되게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게 타일은 떠바리, 떠붙임도 그렇고 본드도 그렇고 첫 장이 가장 중요해요. 첫 장이 그나마 뭐 본드는 뭐 떠붙임보다 그렇게 첫 장이 그렇게나마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내가 타일 첫 장을 이렇게 딱 붙였어요. 딱 붙였는데 이 첫 장이 조금 막 1mm, 2mm 막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딴 데 갔다 오면 조금 처지는 것 같고 조금 처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레이저를 띄워놓으면 그게 보이겠죠? 근데 그게 싫다고 해서 첫 장을 고무망치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 손을 이용해서 막 두들겨요. 그럼 처지지 않아요. 절대 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장을 예를 들어서 딱 붙이고 레이저 보고 정확한 위치에 막 두들겼어요. 고무망치로 막 두들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안 쳐지고 완전 좋아요. 딱 위치도 좋고 좋아. 근데 두 번째 장을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장을 붙였는데 뭐 첫 장을 두들겨서 붙였으니까 두 번째 장도 두들겨야겠죠. 단차를 맞춰야 되니까. 두 번째 장도 막 두들겼어요. 막 두들겼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이렇게 타일을 막 두들겨서 붙였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장 타일을 붙이는데 두들겼는데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전에 타일이랑 단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깁니다. 막 넣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중엔 타일이 깨질 수도 있어요. 타일 깨질 수도 있고 어쨌든 벽이 그렇게 생긴 거니까 아무리 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쳐도 안 들어가니까 단차는 맞춰야겠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깨우치는 거죠. 첫 장부터 눌러 붙인 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여섯 장째까지 말을 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여섯 장이면 다행이지. 아래 뭐 다 붙이고 여기 다 붙였는데 이거 한 장이 말도 안 되게 뜨는 거예요. 원래 붙어있던 타일이 단차가 있어서 약간 떠서 거기 이렇게 붙였는데 아예 막 단차가 막 말도 안 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떼야죠.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타일들을 뭐 다시 본드를 뭐 이렇게 묻혀갖고 조금 볼록볼록하게 만든다거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 주변 타일을 손보다 보면 결국에 첫 장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단차를 또 그렇게 본드로 심하게 맞추려면 이 갈갈이로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본드를 여기다 이렇게 척 이렇게 묻혀서 하기 때문에 이 붙는 공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붙는 공간이 없다. 그거는 하자시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장을 결국에는 너무 눌러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장은 어느 정도로 붙이냐면 이렇게 이거 되게 느낌인데 타일을 이렇게 탁 붙이고 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살짝 톡톡톡톡 척 이렇게 척 붙는 느낌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들겨 붙이지만 않으면 돼요. 일단 첫 장이 처지면은 대충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장 이렇게 걸쳐놓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렇게 쭉쭉쭉쭉 걸쳐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두들기면서 이제 모양을 맞추면서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벽 상태 보고 아실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첫 장을 너무 이제 두들겨서 붙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첫 장을 너무 눌러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걸쳐놔도 안 되고요. 탁 척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탁 척. 네. 너무 흘러내리지도 않고 너무 눌러 붙이지도 않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이어서 보시죠. 자, 쭉 눌러 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을 하나 더 해야겠네요. 중요한 거 설명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한바라고 있죠. 한바가 뭐냐면 타일 온전한 온장이 아니라 잘라 들어가는 것을 한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한바가 이제 벽 양쪽에 동일한 한바로 들어가야 예쁜 곳이 있어요. 뭐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cm가 남는다고 쳐요. 타일 온장을 이제 가로 300, 세로 600 이렇게 타일을 이렇게 쭉쭉쭉 붙이는데 여기 5cm가 요만큼 남는 거예요. 이 5cm가 남아 들어가는 게 난 너무 싫다. 그래서 양쪽을 붙여야 된다. 혹은 매도시라고 해서 그 타일 그 매지 간격 사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바를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바를 나는 한쪽에만 이렇게 5cm를 주는 게 싫다. 양쪽으로 타일을 나눠 들어가고 싶다. 이럴 때 양쪽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싶으면은 벽이 있으면 레이저를 띄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서 여기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벽 쪽에서부터 붙이고 싶다. 나는 요 벽 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붙이고 싶다. 근데 첫 장에 한 바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른 게. 그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편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타일을 이렇게 붙이다가 요만큼, 이게 300이고 여기가 600이라고 쳐요. 여기 그러면 쭉쭉쭉 붙이다가 여기가 5cm가 남았어요. 5cm가 남으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가로 300이죠 300 더하기 여기 5cm니까 50이죠 50을 하는 거예요. 300 더하기 50을 하면 얼마예요? 350이죠 350. 이거를 나누기를 2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2 하면 17.5인가요? 50 나누기 2는 175네요. 나누기 2는 175네요. 여기 175. 그러면 175를 여기 먼저 한 장 붙여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양쪽 끝에 175가 딱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장이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 매지 2mm 주실 건지 뭐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이제 계산하셔서 하면 되고, 큰 틀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자, 가로 붙일 사이즈 300, 네, 300 더하기 남는 거 50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175. 이 175를 한쪽에서부터 이제 붙이시면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끝에 벽 있는 부분은 조금 공간이 떨어져도 되니까 그것도 뭐 알아서 계산하시고, 매지 간격 띄울 것도 몇 장이 들어가느냐 이거 쳐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큰 틀은 여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을 계속 보실게요.
이렇게 수전자리도 따줍니다. 수전자리는 그리고 나중에 오래 하시면은 그렇게 상관없는데 초보자 분들께서는 눈높이에 맞춰서 재단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펜으로 타일에 이제 표시를 하실 때 이제 내가 위에서 보는 것과 이제 눈높이로 진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숙달하시면은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는데 처음에는 웬만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높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서 본다거나 딱 내가 그 정면으로 바라보고 타일에 체크하시는 게 이제 좀 수월하실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타일을 다시 자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광 타일이에요. 무광 타일이기 때문에 본드라든가 뭐 매지라든가 뭐 시멘트 뭐 등등 이런 게 묻으면 나중에 진짜 안 지워져요. 그래서 물을 옆에 스펀지랑 갖다 놓고 이렇게 뭐가 묻으면은 바로바로 닦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벽 한 면 다 하고 닦아도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닦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빨리 닦을수록 더 쉽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타일이 뭘 잘 먹는, 뭐 시멘트 같은 거 잘 먹는 경우에는, 특히 무광 타일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닦아주시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재서 뭐 구석이니까 여긴 대충 이렇게 붙여도 붙을 거예요. 좀 떨어져도 돼요. 제가 뭐 좀 붙이려고 붙였네요. 왜 붙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공간이 떨어져도 돼요. 구석이니까. 네. 여기 좀 들어가서 잘 안 맞는 부분은 본드를 조금 더 칠해서 했네요. 자, 타일을 더 가져와서 자르네요. 자,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도 덧방이니까 벽 타일이 완전 바닥에 딱 밀착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타일, 그러니까 바닥 타일 붙일 거, 그리고 앞착 두께까지 생각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자르셔도 되니까 그냥 사이즈에서 한 번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화장실이 좀 공간이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제 커터기를 안에 화장실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잘라서 그냥 붙이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내 몸이 편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갓다기까지 들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그냥 바로 앞에서 잘라서 온 거고요. 네. 일단 뭐 2면 붙였다고 약간 자랑질 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 잘라서 사이즈를 이제 대충 재보는 거죠.
분명 바닥 타일 한 번에 딱 맞았다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게 1인칭이라 그런지 약간 조금 보시는 분이 어지러울 수도 있겠네요. 약간 특히 뭐 FPS 게임을 자주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더 어지러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좀 괜찮은데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이것도 사이즈 재서 뭐 잘라오겠죠. 여기도 이제 가가리질 이제 쭉쭉 하고 뭐 타일을 붙이겠죠. 일단 한번 보시죠. 그냥 가볍게.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요. 뭐라고 이게 이거 하나 끝내놓고 제가 이야기한 거네요. 이거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실게요. 근데 되게 부끄럽네요. 제 영상 제가 이렇게 보려니까. 자, 틀겠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현장에 혼자 남아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 일이 생기셔가지고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오전에는 거의 곰빵 양중했고요. 뭐 타일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 벽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예, 여기 벽 2개 이렇게 일단 작업했는데 뭐 타일 붙이는 건 뭐 그렇게 힘든 게 없었어요. 그냥 덧방이고 그냥 본드니까. 근데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본드랑 뭐 저기 가시면 뭐 이런 타일, 뭐 시멘트, 이거를 스카이를 불렀는데도 올리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스카이 와서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각각 나눠놨거든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저는 그냥 오늘 여기 바닥이랑 아까 저기 했던데 저기 바닥 2개만 하고 가려고요. 날이 어두워져서 뭐 무서운 거는 뭐 그렇게 없는데 아까 1층에서 잠깐 내려갔는데 누가 쳐다보는 거 같길래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큰 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진짜 여기서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여기 보면 막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쥐새끼가 막. 제가 막 그 무서운 막 어두워서 막 이렇게 무서운 거는 그렇게 없는데 쥐가 진짜 무서워요. 예, 쥐 때문에. 갖고 일단 씨알대기 모서리 빼면 여기 이제 바닥면 정리 유가 이렇게 빼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쥐를 진짜 무서워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쥐를 좀 많이 무서워해요. 자, 유가는 이렇게 빼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노미로 제끼면은 안 되는 곳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딱 붙어서 아래다가 지금 보시면은 헤라를 하나 대놨는데 뭐 망치든 뭐든 저런 거 대놓고 제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저렇게 제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착을 타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냥 쭉 보시죠. 이거 그냥 뭐 특별히 막 설명 드릴 건 없어요. 굳이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닥 할 때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망치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뭐 바닥 노린물로 할 때는 모를까 이렇게 압착 써서 할 때 망치를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손으로만 이렇게 꼭 눌러서 이제 좀 단차를 맞추는 편이고요. 이것도 갈갈이질 여러 번 안 하고 그냥 그 몇 번 발라주고 한 번만 딱 지나가서 저렇게 갈갈이 모양 예쁘게 딱 만들어만 놓고 작업하고요. 네. 첫 장부터 막 눌러서 위치를 잡지 않아요. 예,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위치를 잡고요. 구석진데 반 모자르는 경우에는 약간 뭐 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합니다. 예, 붙여놓고 이제 위치를 조금씩 잡죠. 바닥 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화장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주의할 점은 아닌데, 먼저 압착 이렇게 바닥에 떨구기 전에 바닥 타일을 한번 이렇게 쭉 깔아봐요. 한 줄만. 그러면 대충 벽이 어떻게 휘었는지 이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런 거 미리 알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화장실이더라도 압착 이렇게 바닥에 뿌리기 전에 타일을 일자로 한번 쭉 놔보세요. 뭐 다 깔라는 게 아니라 한 줄만 놔보세요. 그러면은 대충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럼 여긴 좀 띄우고 여긴 좀 붙여야겠다, 뭐 이런 감이 좀 쓰실 거예요. 네. 이제 손으로 조금씩 누르면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뭐 다 똑같죠, 작업하는 게. 쭉 발라놓고 네. 모양 한 번만 딱 만들어주고. 변기 자리는 이거 진짜 대충 잘라도 돼요. 뭐 전 영상 보면 T자 되긴 했는데 T자 안 되고 그냥 대충 막 대각으로 잘라도 되고 편한 대로 자르셔도 돼요. 그리고 글라인더 쓰실 때 제가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원래 안경 낄 때는 상관없었는데 안경 벗고 난 다음에 안경을 꼭 끼거든요. 안경 꼭 끼시는 거 추천해요. 저는 글라인더 할 때. 이거 같이 예전에 일하시던 형님 눈에 파편 들어가고 하루 종일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보안경이나 안경 잠깐씩 끼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작업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지키기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끼시면 좋겠어요. 유가자리 이거 딸 때는 사실 저희 갓다기로 자꾸 좀 구수하게 갓다기라고 하네요. 컷터기로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라인더가 좀 편하더라고요. 좀 갓다기보다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그래서 좀 글라인더를 쓰는 편이에요. 저기 육가자리 할 때. 근데 컷터기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대각선 먼저 날려놓고 그 다음에 자르면 잘라서 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육가는 압착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 원래 보통 매지 넣을 때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지도 제가 넣어야 돼가지고 그냥 매지는 또 좀 질게 타놓으면은 질게 탄 걸로 저 육가자리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서 배관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지는 좀 된 걸로 이제 타는 게 좋은데 그걸 또 제가 또 매지 또 된 걸로 타갖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압착으로 그냥 하면서 붙였어요.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압착으로 그냥 하면서 해도. 네. 근데 보통은 다른 분들 매지 넣을 때 매지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매지 넣을 때 많이 붙이긴 하더라고요. 네. 참고만 해주세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너무 질게 해서 그 압착이나 백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이 육가자리로 이 배관으로 흘러 들어가지만 않게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압착도 이 바닥 시공도 이제 하면서 이제 내가 손 닿는 부분은 이제 닦으시면서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것도 뭐 압착 같은 게 이제 매지 사이로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다 굳은 상태에서 이제 걷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긁어내는 게 타일이 뭐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작업하시면서 특히 벽이랑 벽 타일이랑 바닥 타일이랑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대충 훑고 나오시면 좋아요. 그거 나중에 지우기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바닥 타일 방향 같은 게 없는 타일이었는데 바닥 타일이나 벽 타일이나 지금 생각난 게 뒤에 보시면 타일 뒤에 화살표 모양으로 새겨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방향이 있는 게 있어요. 바닥 타일이든 벽 타일이든 그 방향 맞게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거 방향 무시했다가는 마지막에 다 시공하고 방향 여기 제각각 막 이렇게 붙여있고 저렇게 붙여있고 막 이러면 다시 다 떼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닥이나 벽타일이나 방향이 있는 것들은 방향을 좀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뭐 거의 다 뭐 타일은 붙였네요. 여기는. 예. 보시면 매도시라 그래서 벽 타일에 매지가 있고 바닥 타일에 매지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매지 라인도 다 대충 맞춘 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맞추기 힘든 곳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조금 할 때도 있고요. 저도 막 패스 많이 할 때도 있어요. 변기나 뭐 세면대나 이런 게 많은데 뭐 바닥 타일이 쪽 타일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등등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뭐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이왕이면은 뭐 매도시를 맞추는 게 깔끔하긴 하겠죠. 뭐 그런 경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매지 넣는 건데요. 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회색을 넣어야 돼요. 회색을 넣어야 되는데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백시멘트에다가 이 까만색 저렇게 봉지에 보이는데 까만색으로 나오는 그 색깔을 좀 맞추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넣으면 되고, 소량 같은 경우에는 뭐 비둘기라고 그러나 뭐 홈멘트 툰가 아무튼 그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회색 매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까만색을 섞어서 이제 회색을 맞춘 경우고, 매지는 이렇게 왼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오른손에는 매지 헤라를 들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쫙 한번 밀고,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헤라를 한번 쭉 긁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죠. 매지 이 헤라 잡을 때는 보통 이렇게 지금 화면에 제 얼굴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잡아요. 이게 매지 헤라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거꾸로 보통 잡고 왼손으로 한번 긁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긁고 이렇게 보통 끝내요. 네. 바닥은 약간 조금 질다는 느낌으로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쑥쑥 쓸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질게 하면 다 넣고 물로 닦으면 이 매지에 이제 빵빵빵빵 구멍이 나요. 아니면은 그 사용하다가 보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보면 매지에 구멍이 뽕뽕뽕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게 하면 안 돼요. 매지는 또 질게 하면은 뭐 넣기에는 편한데 약간 너무 질면은 좀 안 돼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수치상으로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되면 넣기도 힘들고요, 사실. 네. 자, 그리고 매지 넣고 닦는 게 영상에 안 보였는데 닦는 것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가 있는데 매지 닦을 때는 매지를 다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막 벽이고 막 바닥이고 막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되게 지저분할 때 이거를 물에 한번 담궈서 이렇게 짜는데 완전 물기를 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좀 척척할 정도의 느낌으로 이거 스펀지를 빱니다. 그런 다음에 벽을 한번 쭉 닦아주는 거예요. 그냥 뭉친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쭉 한번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막 이쁘게 닦을 필요가 없어요. 막 닦는 거예요. 막 닦고 또 빨아서 뭐 이렇게 또 한번 쭉 물기 좀 있게 해서 이렇게 쭉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스펀지를 빨아서 그때는 물기를 좀 없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물기를 없게 해서, 자, 한 면에 무조건 한 번만 닦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쓱 닦아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요. 또 요 면이 있죠? 이렇게 한 번만 닦는 거예요. 한 번 닦고 지저분한 걸로 또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지저분해요. 근데 또 빨고 나서 한 번 닦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새 면으로 또 닦았어요. 또 지저분해요. 또 새 면으로 또 닦았어요. 또 닦았어요. 계속 지저분해요. 이거는 매지는 지금 양생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닦으면 계속 묻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쭉 짜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면에 딱 한 번만 훑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훑고, 이쪽 훑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 훑고, 뒤집어서 이렇게 훑고, 총 이렇게 4번 닦고 빨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또 이렇게 4번 닦고 이렇게 빨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계속 닦으면 좀 미련해요. 그거. 예, 계속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깨끗한 걸로 이렇게 빨고 한 번 닦고 빨고 한 번 닦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은 웬만하면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가 쭉 세로로 닦았으면 세로로 닦고 가로로 닦았으면 가로로 닦고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에 말랐을 때도 좀 허여멀건해도 좀 보기가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돔천장 올리기 위해서 사이즈를 재는 거거든요. 돔천장은 진짜 뭐 5mm만 걸쳐 있어도 걸쳐 있기만 하면 돼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1cm 정도? 예, 이 정도 여유 주는 편이거든요. 예, 그건 뭐 개인 본인에 맞게 뭐 성향에 맞게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뭐 불안하다 싶으면은 자르고 조금 자르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합쳐서 한 1cm에서 1.5cm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돔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예. 스퀘어가 이 사각형 형태가 크게 틀어있지만 않으면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아까 보여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돔을 이렇게 자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보통 6인치짜리 많이 쓰거든요. 6인치짜리 이제 그 철물점 같은 데 가시면 6인치짜리 이제 돔 이렇게 자르는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달라고 하시면은 설명해 주시면 주실 거예요. 네. 이거 비쌉니다. 저거 6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조명도 6인치에 맞는 거 달라고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돔을 이제 올리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돔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자, 변기 조립인데, 자, 변기 조립에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딱 거의 제가 변기 조립할 때마다 실수하는 거는 처음에는 진짜 맨날 똑같았어요. 딱 2가지인데 이 실수를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해요. 막 진짜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첫 번째가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이거 끼는 거 있잖아요.
이 상부 물탱크라 그러나? 아무튼 상부랑 하부랑 연결되는 이 고무 같은 거, 이거 방향을 거꾸로 제가 몇 번 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향 이렇게 아셔야 돼요. 화살표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위쪽이 좀 두껍고 아래쪽이 좀 얇고, 요거 아셔야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거요. 이 상부랑 하부랑 보시면은 상부랑 하부랑 이제 결합을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수했냐면 그 물탱크 안에서 나사를 하나 낀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중간에 앞놈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부 그 변기에 있는 그 아래서 껴줘야 되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상부에서 이렇게 꽂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앞놈으로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부에서 이렇게 잠가주는 건데, 저는 이 중간 걸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끼고 아래서만 끼잖아요. 그럼 이게 껐덕껐덕껐덕 거려요. 예. 물론 설치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껐덕거려요. 잘못해서 이렇게 치면은 그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실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실수를 한 2번인가 3번씩 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서 이렇게 나사를 끼면 중간에 앞놈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부 변기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앞놈으로 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변기 조립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딱 보면은 아 이거겠구나 하는 감이 딱 오고, 안 그러면 저기 뒤에 보이시는데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 설명서 보고 하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실수한 거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할 수조차도 있겠죠. 예. 그리고 변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쇠가 아니라 다 플라스틱 와셔나 뭐 순놈 앞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힘줘서 끝까지 막 꽉 조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면 됐겠다 뽀도도도독 소리가 나거든요. 뽀도도도독 소리가 났을 때 그때 딱 멈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변기 조립하는 거는 설명서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보세요. 저도 막 방향 제대로 못 잡아갖고 다시 끼고 하네요. 네. 뭐 도기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소변기든 뭐 걸레 빠는 뭐 그런 거든 뭐 변기든 뭐 다 뭐 잘하시겠죠. 뭐 센서나 막 이런 것까지. 네. 근데 저희는 변기나 뭐 세면대 정도만 설치를 잘 하셔도 뭐 타일 일하시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지금 사인펜으로 긋고 변기 떼내갖고 이렇게 백시멘트를 얹어 놓는데, 원래 사인펜으로 그렇게 긁으면서까지는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사인펜을 이렇게 했네요. 이게 변기를 안 쳐놓은 다음에 밖에서 이제 백시멘트를 이제 메꿔주시면 돼요. 메꿔주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세월이 지났을 때 백시멘트가 꽉꽉 채워지지 않아서 좀 구멍 난 곳도 생기고 이렇게 백시멘트가 이제 껐덕껐덕껐덕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백시멘트 얹어놓고 그냥 꽉꽉 채우는 게 마음 편해서 저는 저렇게 작업을 해요. 뭐 그리고 저기 정심이라고 하는데 그 배수구에 검정 색깔 저거 껴놓는 거 있잖아요. 참고하실 게 정심이라는 게 있고 편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심은 딱 정석인 거, 딱 그 배관 위치에 맞춰서 이제 변기를 껴놓는 거고요. 편심은 약간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심은 그 위치에서 약간 유동이 가능한 그 심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기 위치도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편심은 약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 정심은 그 정 위치에 올 수 있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은 뭐 쿠사비를 이용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차이 나면 이렇게 타일을 껴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평을 봐가면서 어쨌든 제일 변기가 낮은 곳을 이제 높여야겠죠.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닦을 때는 그냥 백시멘트 삐져나온 거 물에 빨아서 그냥 한번 쑥 훑으면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그 밑에
저기 백시멘트 발라놓은 거 발로 이렇게 꾹 누른 적도 많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덤벙돼서 그런 적도 많아요. 그리고 테프론 테이프. 뭐 이거 10번 감는 사람도 있고 18번 감는 사람도 있고 뭐가 정석이다 막 많은데 저는 팽팽하게 해서 한 13번, 15번 감나? 그 정도 감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만 안 새면 되겠죠. 예. 세면대도 미리 위치 잡아놓고 그리고 사인펜으로 체크를 해요. 구멍 뚫어서. 그리고 구멍 뚫은 다음에 세면대를 이렇게 얹혀놓습니다. 아 그리고 세면대 저기 튀어나온 그 순놈 나사 있잖아요. 저거를 그냥 뭐 튼튼하면 그냥 박아도 되는데 약간 위로 휘어놓으면 더 좋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네요. 뭐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뭐 독이랑 뭐 이런 것도 다 파티션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똑같아요. 파티션도 네, 위치 잡고 레이저 보고 그리고 구멍 뚫어서 붙이면 돼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저기 보일러 있는 데는 뭐 설치하기로 했어요. 뭐 철로 막아주는 뭐 그런 걸로 설치하기로 했고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네요. 좀 지저분한 거는 뭐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많이 깨끗해지겠죠. 베란다 바닥 타일까지 작업 끝! 여기서 또 뭐라고 설명하는데요? 16칸을 끝냈습니다. 바쁘게 하냐고 설명도 잘 못하고 정신없이 했는데 자막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겠네요. 잘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어우 힘드네요. 자 이게 마지막에 완전 목소리가 맛이 갔죠. 힘들어가지고 목소리가 맛이 갔는데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 현장이었고 뭐 설명이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또 제가 이거를 그 영상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으면 또 블라인드는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긴 이렇게 해야 되고 세세하게 했을 텐데 항상 아쉬운 게 영상을 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현장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저희 집 화장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네 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현장보다는 거의 뭐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공사 기간이 이제 넉넉하지 않고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목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그런 촬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하나부터 10까지 뭐 저는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귀엽게 봐주시고 뭐 영상 댓글로 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타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